1976년 8월 21일 한반도 상공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폭기 수십 대가 급파되었다. B-52 폭격기는 물론 F-4 전투기 역시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지상은 물론 해상에까지도 대북 공격 준비 태세 데프콘2가 발령되었다. 그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였다. 완전 살벌한 분위기죠. 서로들 간에. 완전 전쟁이 났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 전군이 비상사태에 들어갔잖아요. 일촉즉발이죠. 전시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 이후 군사적 대응 태세인 데프콘 등급이 바뀐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최초의 살인사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2명의 미국 장교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걔들이 잔인하게 도끼 가지고 참 사람을 찍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식으로. 몽둥이를 얼마나 맞았는 얼굴이 뭐 아직 공풍선처럼 완전히 동그랗게. 그날 사건으로 한국 파견 근무 중이었던 유엔사 경비대 소속 미군 장교 2명이 희생되었다. 36년 전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겐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 당시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 대원이었던 배재복 상경. 그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게 저 본인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때 생각나시겠죠? 생각나죠. 생각나고 뭐 안 됐고 여러모로 뭐. 사건이 발생했던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비무장지대 상황 관측을 방해하는 미루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이 났었던 거는 그 돌아오지 않는 달인 남쪽에 있었던 제3초소였었는데 이 초소가 사실은 북한의 3개 초소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어려운 그 초소였었는데 이 초소에 대한 관측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서쪽 산 조금 위쪽에 있는 제5 관측소였어요. 당시 3개의 북한군 측 초소에 둘러싸여 있던 제3초소. 그리고 이 3초소와 비무장지대의 상황을 관측하는 것이 바로 제5 관측소였다. 하지만 여름이면 3초소와 5 관측소 사이에 있던 미루나무가 제5 관측소의 시야를 가렸다. 관측소에서 이 제3초소를 늘 살펴보면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즉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북한군이 이제 미군을 납치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우발적인 무슨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 여름이 되면 그 초소 옆에 미루나무들이 있었는데 미루나무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가지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 관측소에서는 이 미루나무에 가지를 쳐야 그 제3초소에 있는 미군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러 간 거죠. 미루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북한군 장교와 사병들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왜 이 나무를 잘 자라고 이런 나무를 치냐. 이 나무는 옛날에 따질 것 같으면 몇백 년 전에 자기들 쪽의 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군사 분계선이 이래 됐다고 해서 너희 나무가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북한군 무리의 선두엔 박철 중위가 있었다. 그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이미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박철 중위가 일명 불독입니다. 불독. 이렇게 먼 대화를 하다도 갑자기 팍 그냥 그 아주 저돌적인 공격적인 그 모션을 취하는 장교입니다. 신병이 오게 되면 겁도 많이 주고 너 뭐 판문점에 뭐 왜 왔어? 뭐 이 갓나 새끼 뭐 여기 와가 몸 조심하라. 잘못하면 뭐 너 목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뭐 이런. 북한군들의 협박이 있었지만 작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비 중대장 보니파스 대위는 작업을 계속 지시했다. 보니파스 대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 미루나무가 잠정적인 관한선 안에 있었어요. 우리 구역이었죠.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매일 일직장교 회담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미루나무를 베는 것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는 작업을 들어갔죠. 작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북한 병사들이 KPA들이 올라와서
우리 그 군인들에게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노무자를 포함한 한국군의 수는 단 11명. 그러나 박철중이는 북측 초소에 대기하고 있던 경비병력을 호출한다. 순간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복 장교가 시계를 풀어가지고 자기 수건에 빼가지고 수건에 놔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윗봉에 또 이어가지고 딱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구나. 한 20, 30명이라는 그 북한 그 북괴군들이 양쪽에 뭐 몽둥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칼이라든가 들고 그냥 순식간에 사건 10시 40분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불과 뭐 10분, 5분 막 차이로 그렇게 한 20, 30명이 그쪽에 다 넘어왔어요, 북쪽에서. 북한군의 일방적인 공격이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그 몽둥이에 많이 이제 가격도 당하고 저희들이 특수 헬멧을 안 썼다 하면 죽었습니다. 그 머리도 특수 헬멧을 쓰고 있어도 머리를 맞으니까 머리에 뭐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아무것도 안 비고 머리가 찡한 게 막 하고 몸 같은데 뭐 몽둥이로 두드리니까 진짜 뭐 막 째지는 것 같이 막 진짜 막 그런 고통이 없더라고. 쳐다보니까 미군 중대장이 쓰러져 있더란 말입니다. 쉽게 해서 완전히 뭐 혼 상태로 몽둥이로 얼마나 맞았는가 얼굴이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캡틴 그 보나페스 얼굴이 좀 길쭉한데 완전히 그냥 뭐 고무풍선처럼 완전히 동그랗게 그런 금방 그런 상태가 됐어요.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의해 유엔 경비대 소속 장교 2명이 사망했다. 유엔사 경비대 소대장 마크 바레트 중위. 그는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참이었다. 또 한 사람, 유엔사 경비대 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 그는 한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나하고 우리 김문환 그 대위님하고 그 캡틴 보나페스 그 대위를 차에 싣고 거주하는 영내까지 이제 그걸 모시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내가 내 가슴에 이제 보면서 내 뒤에 있으면서 내 가슴에서 뭐 엉망이니까 뭐 피야 미룰 수 없었고 뭐 호흡도 해보고 좀 별짓 다 해봤는데도 그때까지는 마저 뭐 뜨뜻하고 뭐 살아 계셨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캡틴 보나페스 그 양반이 이제 침대에 이렇게 성두기에 덮여 나올 때 잠깐 있다 그랬어. 아유. 그 얘기만 하면 그냥 그래요. 응? 이틀 후 두 사람의 유해는 본국으로 보내졌다. 휴전 이후 23년 만에 공동 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첫 살인 사건이었다. 8월 18일 밤 당시 유엔군 사령관 리차드 스틸웰의 주도로 유엔군의 강경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의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그 주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리차드 스틸웰 장군의 경우에 일본에 있었는데 전투기 뒷자리에 앉아서 급히 돌아와서 이제 긴급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키신저 국무장관한테 보고가 됐고 또 2시간,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워싱턴에서 특별대책반 회의가 열려서 그 경과가 좀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라고 해서 전쟁까지 감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명 폴 버니언 작전, 스틸웰 사령관은 긴급 대응 계획을 세웠다. 도끼 만행 사건엔 도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목적인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선에서 끝나기로 하고 이제 그에 관한 부수적인 작전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르나무를 가지치기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베어버리고 공동구역 내에 있는 북한 측의 불법 바리케이트를 모두 치워버리자라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나무꾼의 이름을 따 명명된 폴 버니언 작전. 이 작전에는 이른바 우발 계획이라 불리는 전시 준비 계획까지 수반되었다. F4, F111, B52 폭격기
등이 한반도를 향해서 출격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그 미 함대가 이쪽으로 뭐 이동하고 있다. 미 항공모함이 올 때는 뭐 전면제를 준비한다는 거죠. 모든 정군이 군화를 벗지 못했어요. 군화를 신고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북측이 보일 맞대응에 대비한 우발 계획. 한반도엔 전투 준비 태세인 데프콘3가, 판문점 지역엔 전쟁 직전 상황인 데프콘2가 발령되었다.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북한의 교전이 될 경우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지역, 그러니까 개성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지역 또는 연백평야까지도 공격한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정쟁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나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 뭐 비밀에 가깝겠지만도 처음부터 포격장치 다 하고 이북에서 전시가 되고 하마 밀고 오마 시간 지체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시멘 콘크리트 같은 게 이래 폭파돼가지고 떨어지마 그 작업을 해야지 넘어오니까 그런 거 폭약 시설을 다 하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마침내 8월 21일 오전 7시 풀 버니언 작전이 개시됐다. 미루나무가 절단되었고 북한군이 설치한 불법 도로 차단기 철거 작업도 진행됐다. 그러나 예상했던 북한 측의 대응은 없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같은 도발 사건을 일으켰던 것일까? 판문점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박병엽 전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의 증언록에 의하면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 의해서였다. 당시 이제 북한이 후계 체제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챙기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일의 제가 없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실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시비 상황에 대해서 직보를 받고 김정일이가 이제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단 남조선 노무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총을 쓰지 말고 미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 당시 북한은 남한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마침 도발에 꼬투리가 생기자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지를 기대하며 이 같은 도발을 저질렀던 것. 그런데 북한은 처음에 이제 이 판문점 사건이 있고 나서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 이제 어떤 북한의 입장에 대한 지지라든지 지지 표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대를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폴 번연 작전이 시행될 때까지 3일 동안 뭐 사회주의권에서 싸늘한 반응만 있고 별다른 호응이 없다는 거죠. 이 사안 자체가 불법적인 사안 아닙니까? 이 불법적인 사안을 저지른 이웃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똑같이 불법을 공인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혈맹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발생 3일 만에 북한 측의 유감 성명이 유엔군 측에 전달됐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고 이후 유엔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1976년 8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제380차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동경비구역에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다.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됐을 때에 MDL 라인이 서로들 공동경비국에서 세면 불해서 그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는 거기를 왔다 갔다 다 같이 했는데 원칙상으로 얘기한다든가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만은 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그 후로부터는 서로들 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날 이후 유일한 완충지대였던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도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다. 높이 15cm, 폭 40cm의 콘크리트 경계선. 36년 전 그해 8월의 일이었다.